자, 미국에서는 주요 경제 지표 발표를 앞두고 또 간밤에는 방향성이 좀 애매하게 움직여줬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국내에서는 어떻게 좀 기준을 잡고 움직여야 될지 알아볼 텐데요. 오늘 모닝타임즈 토마토 투자클럽의 최원재 전문가입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 미국 증시는 어떻게 좀 움직였습니까? 네, CPI 발표 앞두고 혼조세로 마감을 했는데요. 다우는 강보합을 기록했고 나스닥과 S&P 500은 약보합을 기록했습니다. 강세 종목을 보면은 빅테크 주식 중에서 넷플릭스가 3% 상승했고요. 완성차 업체들이 괜찮은 모습을 보였는데 포드가 3.1% 상승, 스텔란티스가 3.2% 상승, GM이 4.1% 상승했고요. 자동차 부품 관련 업체인 앱티브가 4.1% 상승했고요. 그리고 반도체 파운드리 업체인 글로벌 파운드리가 11.5% 급등을 했고요. 그다음에 전기차 주식인 루시드가 3.7% 상승, 그다음에 리비안이 6.8% 상승했고요. 그다음에 자율주행 라이다 관련 업체인 루미나 테크놀로지가 5.2% 상승, 전기차 충전 관련 주식인 블링크 차징 4.5% 상승, EV고가 4% 상승했습니다. 그다음에 퍼스트 솔라가 4.7% 상승했는데요. JP모건 측에서는 목표가를 83달러에서 126달러로 상향 조정했고요. 그리고 중립에서 비중 확대를 제시했습니다. 결국에는 기후법안 통과로 큰 수혜를 입을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24년에 순이익이 총 9억 3천만 달러 늘어나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뉴욕 연은이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향후 1년 기대 인플레이션 전망치를 집계를 했는데요. 네. 6.12%로 발표가 됐습니다. 6월 6.8%에서 0.6% 낮아진 수치고요. 3년 기대 인플레이션 전망치도 3.2%로 내려왔습니다. 6월에 3.6%에서 0.4% 낮아졌고요. 식료품과 휘발유 등에서 특히 이제 가격이 좀 많이 내려갈 것으로 좀 기대가 됐는데요. 식료품은 9.2%에서 전월에 9.2%에서 6.7%로 내려갈 것으로 보고 있고, 네. 휘발유는 4.2%에서 1.5%로 내려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엔비디아가 예비 실적 발표에서 가이던스 대비 저조한 실적을 예고를 했는데요. 비디오 게임용 GPU 부문 매출이 44% 감소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기존 예상치는 33%였습니다. 네. 데이터 부문 또한 이제 공급 차질로 실적이 저조할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면서 어제 주가는 6.3% 빠졌고요. 그 다음에 JP모건 측에서는 태양광 기업들의 목표가를 상향 조정했는데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퍼스트 솔라 말고도 나머지 기업들의 전부 목표가를 상향 조정했습니다. 이제 상원에서 인플레이션 감축법 감축법이 통과가 됐는데요. 이게 네. 시행이 된다면 수혜가 기대가 된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썬노바 에너지, 썬넌, 썬파워, 솔라이치 테크놀로지, 인페이지 에너지, 시올스 테크놀로지 전부 다 목표가를 상향 조정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러면 하나씩 좀 뜯어 보겠습니다. 우선은 이번 주에 소비자 물가지수, 이제 이른바 CPI라고 이제 줄여서 얘기를 하는데, 말씀해 주신 것처럼 시장 예상 대비해서는 조금 떨어질 것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내에도 이러한 부분은 얼만큼 좀 호재가 될 수 있을지 그 부분 좀 궁금한데요. 일단은 어느 정도 떨어질 것이라는 건 다들 이제 예측을 하고 있어가지고, 네. 만약에 그냥 그 정도 수치 나오면은 이미 주가에는 다 반영이 된 것으로 보고 있고, 만약에 그거보다 실망스럽게 나오면은 주가는 바로 반영을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소비자 물가는 지금보다 좀 떨어져야지만 좋다. 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고요. 오늘 또 특히 말씀해 주신 내용 중에서 퍼스트 솔라를 포함해서 태양광 관련된 종목들을 많이 말씀을 해 줬습니다. 사실 어제도 썬런이 괜찮았었고 오늘은 또 퍼스트 솔라도 괜찮고요. 국내에서는 이런 이제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들의 이런 흐름 자체가 어떻게 봐야 될지 좀 늦은 건 아닌가 이런 좀 생각 듭니다. 투자 관점 어떻게 잡을까요? 그렇죠. 조금 이제 늦은 감은 있죠. 어제도 그렇군요. 이제 상승을 했고요. 이제 네. 국내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일단 주가에는 그다지 어느 정도는 섹터별로 조금 연관이 조금 오늘도 강세 흐름이 좀 나올 수는 있는데 그래요. 지나친 추격 매수보다는 네. 앞으로 조금 이제 주가 내려오면은 사는 게 맞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고요. 주가 상당히 급등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저기서 또 더 이상 10% 상승하기에는 10% 정도 상승하기에는 상당히 좀 무리가 있다 그렇게 보고 있어요. 상승하면은 4에서 5% 정도 상승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는데 네. 투자자들은 여기서 추격 매수하면은 네. 대신 리스크도 감수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지켜보는 게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하긴 지금 차트 보니까 엄청 급하게 올라갔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우리 최원재 전문가께서는 눌림목 매수를 해보자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이거는 뭐 단순히 태양광만 그런 건지 아니면 뭐 풍력이나 또 원전도 또 크게 볼 수 있잖아요. 그 다 비슷한 관점으로 보면 되나요? 네, 일단은 원전은 이제 국내뿐만 아니라 네. 뭐 전체적으로 뭐 유럽에서도 다시 이제 친환경 쪽으로 포함시키는데 그쵸. 주가는 이제 그거에 비해서는 상당히 좀 기대에 못 미치고 있는데 네. 원전에 대한 어떻게 모멘텀이 좀 살아나려면 다른 어떻게 큰 폭의 뭐 어떤 수주 소식이나 뭐 이런 게 좀 있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어요. 아. 지금 일단 기대감만 가지고 있는 거고. 네. 그러나 이제 풍력 같은 경우에는 유럽에서 이제 수주 잔고가 꾸준하게 이제 늘어가고 있고 그렇군요. 지금 예. 수주 잔고도 안정적이기 때문에 네. 실적도 뒷받침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대신 이제 풍력 주식 같은 경우에는 네. 고금리에 대표적으로 좀 안 좋은 주식이기 때문에 조금 이제 그런 거는 좀 감안해야 된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대신 이제 뭐 전체적으로 미국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친환경 쪽으로 가는 게 뭐 맞다고 보고 있어가지고 예, 예. 앞으로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는 네. 계속적으로 상승이 일어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만약에 유가가 뭐 $60대까지 큰 폭으로 떨어지지 더 않는 내려가면. 한은 뭐 주가는 어느 정도 좀 견조하게 움직일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렇군요. 뭐 태양광부터 시작을 해서 풍력이나 원전이나 모두 다 좀 중장기 관점에서는 앞으로 트렌드가 좀 구조적으로 바뀌는 거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좀 내다 보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뉴욕 연은 쪽에서도 1년 기대 인플레이션, 그러니까 앞으로 인플레이션이 얼만큼 오를까에 대한 것을 이제 설문조사를 했다고 하는데 이게 1년짜리도 떨어지고 3년짜리도 떨어졌잖아요. 그러면 이제 뉴욕주가 작은 주가 아니니까 인플레이션이 좀 어느 정도 고점을 찍었다라고 생각해도 됩니까? 아니면 이게 좀 속단하는 겁니까? 그렇죠. 뭐 이제 어느 정도 고점은 맞는데 이제 그래요. 큰 폭으로 떨어지는 거는 과연 어느 시점이 될까가 이제 문제가 되겠죠. 시점. 뭐 가령 예를 예. 들면은 네네. 7% 이하, 뭐 6% 이하까지 뭐 빠르게 떨어져야 되는데, 그러기는 어떻게 보면 쉽지가 않아 보인다라고 볼 수 있고요. 뭐 당연히, 어느 정도 원자재 가격도 내려가고 있고 있어가지고, 그리고 연준이 긴축을 지금 굉장히 강화하고 있어가지고, 그쵸. 소비자들도 어느 정도는 인플레가 꺾일 것이라는 기대는 있는 것으로 보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자, 어쨌든 시장에서 가장 원했던 것은 인플레이션이 좀 잡히는 이런 상황인데요. 조금씩 간밤에는 숫자로 나왔다라는 게 일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날 종목들 얘기도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 뭐 앞서서 포드, 뭐 스텔란티스, 뭐 앱티브, 뭐 전반적으로 완성차뿐만이 아니라 이런 자동차 관련된 종목들이 강하게 갔더라고요. 네. 그래서 어제 우리 시장에도 이미 뭐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대해서 좀 영향을 수혜를 받을 거다 이렇게 했었는데 국내 전기차는 오늘도 좀 갈 수 있다고 보십니까? 어제 같은 경우에 뭐 2차 전지 소재 쪽보다 네. 소재 뭐 셀 뭐 소재. 그렇게 강한 모습보다는 네네. 그냥 역시 조금 소폭 상승한 것으로 보고 있는데 오늘도 어느 정도는 뭐 영향을 받아서 시초가에는 강할 수도 있는데 네. 그게 유지가 될지는 솔직히 뭐 장담을 못 하겠어요. 좀 봐야겠네요. 특히 이제 네.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45 지금 어제 주가 종가가 마감이 44만 잠시만요. 저 좀 찾아볼게요. 44만 7천에 예, 마감을 예. 했죠. 지금 일단은 45만 원이 계속적으로 저항을 받고 있는 모습인데 만약에 오늘도 45만 원 돌파가 종가상으로 나오지 않는다면 네. 조정이 나올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한 3거래일 정도 계속 이 가격대에서 좀 움직이고 있는 LG 에너지 솔루션이네요. 네. 자, 2차 전지 또 전기차와 관련된 미국 증시의 흐름을 국내로 좀 연결을 해 봤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좀 봐야 될 것이 큰 그림에서 좀 안 좋았던 게 엔비디아가 또 자기네들이 자기 입으로 실적이 좀 안 좋을 것 같다 좀 이렇게 얘기해 버리는 바람에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이 전반적으로 안 좋았었는데요. 국내에서는 이거를 뭐 엔비디아의 이런 회사만의 문제라고 봐야 되는 건지 아니면 국내 뭐 SK 하이닉스나 삼성전자까지 다 연결해서 봐야 될지 어떤 뭐 관점입니까? 그건 아니죠. 얘네는 GPU 업체이기 때문에 네. 삼성전자 하이닉스랑은 별개고요. 역시 엔비디아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뭐 국내 시장이 전체적인 반도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이것 때문에 좀 많이 내려오긴 했는데 그렇군요. 좀 중립적으로 좀 봐야 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엔비디아는 24일에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자기네들이 미리 이제 주가에 어느 정도 만약에 그때 실적 발표에 안 좋게 얘기를 하면 주가 큰 폭으로 빠질 것을 대비해서 미리 조금 얘기를 해놓은 것으로 좀 보고 있어요. 어제도 이제 장 막판에는 장 중에 한 8% 정도 낙폭을 기록했는데 조금 네. 이제
들어 올리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줄이더라고요. 좀 6% 정도까지는. 그렇기 때문에 좀 주가는 향후에 좀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고 있어요. 네. 자, 이 성장주의 분위기를 엔비디아가 조금은 망쳤다라는 그런 분위기가 있었는데요. 이제 그 가운데 성장주 중에서 괜찮았었던 것도 있던 게 뭐 말씀해 주셨던 넷플릭스와 같은 스트리밍 업체들이 분위기가 좋았습니다. 뭐 국내에서도 뭐 콘텐츠 관련된 내용들이 요즘 나오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콘텐츠 관련된 관점은 저희가 어떻게 가져볼까요? 일단은 뭐 지금 미국 시장에서 넷플릭스가 뭐 빠져서 우리나라 콘텐츠 업체에 좀 영향을 주고 있는 거는 맞는데 네. 저는 장기적으로 보면은 좀 별개로 봐야 되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어요. 미국 따로 한국 따로. 예. 너무 그거에 뭐 연동이 너무 좀 강하게 돼가지고 조금 그런데 왜냐하면 이제 글로벌 OTT 업체들은 결국에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뭐 구독자 수가 전부 다 감소하고 있는데 아시아 시장만큼은 증가를 하고 있어요. 희한하네요. 그런데 아시아 시장만큼 아시아 시장은 증가하고 있는데 네. 그 이유는 역시 우리나라 컨텐츠 업체들이 뭐 그런 것 때문에 뭐 동남아시아나 이런 네. 쪽에서 뭐 구독률이 더 늘어나는 것을 한류 바람 때문에 좀 그런 것으로 보고 있고 잘 만들죠. 전체적으로 넷플릭스나 뭐 디즈니 플러스나 이런 예. OTT 업체들이 결국에는 국내 컨텐츠 업체들에 대한 구애는 그래서 더 강해지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요. 예. 계속적으로 뭐 좋은 어떻게 보면은 컨텐츠가 만들어지고 있고 거기에 예산을 투입하면서 국내 컨텐츠 업체들은 안정적으로 어떻게 보면 수익 구조가 좀 늘어가는 구조라고 좀 볼 수 있어가지고 그렇군요. 컨텐츠 업체들은 조금 만약에 넷플릭스가 계속적으로 좀 단기적으로 좀 빠져서 모멘텀이 안 좋을 때 같이 빠진다 그러면은 조금 지켜보다가 저가 매수에 나서는 게 좋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어요. 물론 첫날에 같이 빠지면 뭐 예. 그거는 사면 안 되겠지만은 그렇군요. 자, 어쨌든 우리나라에서는 드라마를 히트친 게 많습니다. 이제 그렇다 보니까 거기에서 선택권이 어느 정도 있다라고도 좀 볼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러면 오늘 국내 증시, 뭐 뉴욕 증시도 어느 정도 방향이 좀 나와줘야 이거 뭐 오를지 말을지 고민을 할 것 같은데 오늘 시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맨날 이제 뭐 단기적으로 이제 물어보시는데 앵커님들은 그렇죠. 일단은 큰 틀에서 본다면은 미국 증시 조금 따라가는지만은 저번에서부터 이제 6월 달서부터 어떻게 본다면 연결고리는 끊어졌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렇군요. 결국에는 섹터별로 같이 좀 동조화해서 오름폭이 어떻게 본다면은 국내 시장은 그만큼 못 따라간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약하죠. 저는 연동은 어느 정도 된다고 보지만은 거기에 필연적이지 만약에 않다. 그렇게 예. 된다 그러면 한다면 우리나라 증시도 만약에 똑같이 갔다고 했으면 6월에 납품 했던 만큼은 미국 증시는 다 회복을 했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맞아요. 우리나라는 회복을 못했다. 앞으로 회복할 가능성이 뭐 있을 수도 있지만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고 있어요. 그렇군요. 역시 2,500이 조금 고점이다라고 보고 있고 저는 뭐 개인적으로는 저번에 뭐 2,470 정도가 어느 정도는 좀 고점이 되지 않을까 했는데 조금 뭐 20포인트, 30포인트 좀 더 갔는데 플러스 그건 뭐 제가 마이너스요. 뭐 정확히 맞출 수는 없는 거니까 이 정도가 고점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옵션 만기일이 목요일이니까 네네. 상방도 제한, 하방도 제한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렇군요. 그러면은 이제 종목별 싸움이 된다라는 쪽으로 계속해서 가져가면 되는 건가요? 그렇죠. 아직까지는 그렇다고 보고 있고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이제는 더 이상 올라가기가 뭐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네. 이제 버겁지 않느냐. 어제도 이제 장중에 큰 폭으로 이제 상승을 했다가 이제 결국엔 내려왔는데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이번 주는 뉴욕 증시 별로 크게 기대할 게 없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뉴욕 증시와 국내 증시와의 관계성이 조금씩은 떨어져 가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해 주시면서 국내에서는 뭐 나름대로 계속해서 수익을 위한 종목을 잘 선택하자는 관점에서 얘기를 해 주셨습니다. 자, 오늘 내용 잘 참고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토마토 투자 클럽 최원재 전문가와 함께한 모닝 타임즈입니다.